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한경입니다. 오늘은 일단 매장에 있는 양서류들 중 이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있죠. 이제 픽시프록과 이제 뭐였더라 이름이? 화이트 트리프록, 이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픽시프록은 정말 요정같이 생긴 개구리죠. 이제 얼굴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아프리카 황소개구리라 부르는 이제 개구리인데 생김새는 솔직히 말하면 참개구리다가 선 하나 그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이제 별로 이국적이지 않게 생겼으나 이 개구리들이 이제 국내에서 현재 유통되는 양서류 중에서는 거의 원탑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얘네들은 돼지같이 밥을 잘 먹어요. 일반적인 파충류들 하면은 먹이를 오히려 안 먹어서 걱정인 분들도 많을 텐데, 이 픽시프록은 그런 걱정이 없을 정도로 밥을 먹는다는 표현을 못할 정도로 이제 마신다라고 해야 되죠? 그 정도로 밥을 많이 먹는 종이에요. 특히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성장 속도도 눈에 깜짝 놀랄 만큼 빠를 뿐더러 식탐도 많기 때문에 이제 키우시는 분들로 하여금 키우는 재미에 있어서 막 엄청 큰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개구리인데요. 지금 새끼 때는 거의 참개구리처럼 생겼으나 자라면 자랄수록 진짜 거의 괴물 돼지 같이 생긴 그런 비주얼, 막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괴물 개구리처럼 자라나거든요. 그렇다 해서 막 팔짝팔짝 뛰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살집 때문에 제대로 점프를 잘 못하는데, 그 모습이 또 나름대로 귀엽다고 하면 귀엽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아이씨 뭐 어떻게 포장을 못하겠다. 아무튼 간에 얘네들이 뭐 그 먹는 재미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키우시는 그런 종류예요. 정말 꿀떡꿀떡 잘 삼켜 먹거든요. 일단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데 앞장서서 이제 주로 이제 다른 개구리랑 다르게 바닥에서 주로 지내는 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육장을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높은 사육장보다는 가로로 넓은 사육장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다고 한 통에 몰아넣었는데, 실제로는 얘네들 식탐이 강하다고 했죠. 이제 막 동족애와 막 자기애 막 이런, 자기애밖에 없어요 얘네는요. 막 동족에 대한 우애 같은 게 없어가지고 지들끼리도 잡아먹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먹이를 진짜 정말 잘 주실 거 아닌 이상은 한 통당 한 마리씩 키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약간 좀 이렇게 넓은 통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넓은 통이 아니라 개체 한 마리를 기준으로다가 한 개체 사이즈의 가로 세로로다가 한 15배 정도 사이즈, 10배 정도 사이즈면 충분한 게 사육을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자그마한 물그릇. 자, 이런 식으로 물그릇 하나를 넣어주면은 벌써 이것만으로도 세팅이 거의 끝났어요. 이 바닥재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은데, 뭐 예를 들면 펠트지 같이 뭐 장판 계열로 깔아주셔도 돼요. 근데 문제라고 하면은 장판을 깔아주시면은 그 위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럼 그 물에 애들이 똥을 싸겠죠. 그럼 그 똥에 박테리아가 퍼지고, 그 박테리아를 애들이 뭐 삼키거나 피부에 묻으면 애들이 좀 그 레드렉이라 해야 되나? 병 같은 게 좀 자주 걸리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런 뭐 박테리아를 흡수해줄 수 있는, 그 예방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에코워스나 황토 제품을 많이 쓰는데요. 황토는 제가 주문을 안 해가지고 안 들어왔고, 지금 에코워스로 세팅을 해줬어요. 실제로는 황토 제품이 정말 깔끔하고 보기가 좋아요. 그냥 화원에서 파는 황토를 깔아주신 다음에 거기다 물그릇 하나 묻어주시면 되고, 이 물그릇에 물만 채워주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먹이를 줄 건데, 이 개구리들은 실제로 먹이 주는 주기에 대해서 약간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도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서 밥을 주고 이 똥을 싸고 나면 그때 또 밥을 주는 편이에요. 근데 뭐 사실 픽시프록은 아무리 많이 퍼줘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한번 밥 먹은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먹이는 팩맨푸드와 그리고 귀뚜라미 미럼인데, 새끼 때는 이 귀뚜라미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뿌려주면은 애들이 금방금방 받아 먹거든요. 벌써 여기 한 마리 먹었네. 너무 빨라서 못 보셨나? 보이시죠? 지금 진짜 멍청해. 얘네들이 생각이 없어요. 막 방금 전까지 막 제가 막 만지니 꺼내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뜀박질 하던 애들이 지금 먹이 보니까 바로 정신 못 차리고 받아 먹잖아요. 그만큼 식탐이 강한 종이라는 말인 즉슨 키우기가 정말 편하다는 거죠. 누구나 좀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픽시프록이에요. 이 양서류라는 건 사실 난이도가 좀 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처음에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키우다 잘 못 키워서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이 픽시프록을 키워보면서 이제 노하우를 길렀다가 점점 다른 양서류로다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양서류들은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먹이만 주시면은 절대 안 돼요. 이 귀뚜라미는 별로 이게 칼슘이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애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칼슘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보자. 오메 다 팔았네? 아니, 여기 있구나. 바로 요런 칼슘제. 디자인이 언제 봐도 좀 구리겠지만은 제품의 질만큼은 정말 뛰어난 지우곤충 농장에서 만든 칼슘제예요. 동남아에서 파는 고등어 통조림처럼 좀 생기긴 했어도요. 실제로 이 칼슘제를 이제 먹이에다 발라서 주시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묻혀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벌써 그 귀뚜라미 제가 몇십 마리 뿌린 거 다 먹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다 자라면은 거의 이 통에 꽉 찰 만큼 거대해지는 그런 개구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새끼 때 귀여운 모습을 보고선 데려갔다가 나중에 크면은 좀 막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긴 한데요. 근데 막상 키우다 보면 별다른 막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없고 귀엽게 키울 수 있는 개구리고요. 얘네는 지금 한국에서 처음으로다가 누구셨더라?
아무튼 어떤 분이 이제 브리딩 이제 번식을 성공을 하셔서 거기서 나온 개체들인데, 지금 한국도 이제 파충류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그동안 상상도 못했던 그런 개체들에 대한 번식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저는 뭘까 감동을 받았다 해야 되나? 좀 존경을 많이 하게 됐어요. 국내에도 이제 막 파충류를 전문으로 브리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서류의 원탑 베이모스님과 그리고 스네이크 시티의 사장님들, 그리고 뭐 BDB 랩타일처럼 막 그 BDB CSST님처럼 막 레오파드 개코를 진짜 정말 멋있는 개체들만 브리딩을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점점 발전이 되고, 또 이 픽시프록 같은 경우는 사실 수입을 하면은 항상 단가가 좀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막 데려와서 분양을 하더라도 그렇게 막 많이 이득을 남기기 힘들었던 품목인데, 이렇게 국내에서 번식이 되면서 가격도 많이 저렴해져서 저는 되게 좀 저 업체 입장으로서도 되게 좀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에도 픽시가 저번에도 제가 열 몇 마리인가 들어왔었는데 정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분양이 다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10마리가 들어왔는데 얘네들도 정말 많은 인기로다 금방 분양이 끝날 것 같아요. 아무튼 기본적인 사육 정보는 이렇고요. 이제 온도 같은 경우에는 한 28도를 맥스로다가 25에서 28도로 유지해 주시면은 별다른 문제 없이 키우실 거예요. 얘네도 동면을 하는 개구리거든요. 그 추워서 하는 동면은 아니고요. 뭐 건기 때 이제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동면을 하는데, 그거는 뭐 번식을 위한 거니까 괜히 굳이 막 도전을 안 하신 게 좋아요. 아무튼 얘는 여기까지 설명시키고 이제 화이트 트리프록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뱃살 통통한 귀여운 개구리가 바로 화이트 트리프록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국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이 있었던 종은 아닌데, 작년부터 해서 국내에서 번식도 되고 또 유통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육을 시작하게 된 개구리 중 하나예요. 얘네는 이제 트리프록, 한마디로 나무에 사는 개구리인데, 사육 세팅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사육장의 높이가 중요해요. 최소 30cm 이상의 사육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뭐 재질은 상관없어요. 리빙박스에서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뭐 이렇게 유리 사육장을 선택을 해주셔서 뭐 저의 배를 불려주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트리프록은 트리프록답게 약간 나무나 이런 인조 조화 같은 걸 넣어주시면은 보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에코워스도 좋지만은 이런 뭐 파충류용 장판을 깔아주셔도 되고요. 여기다 큰 물그릇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항상 여기를 다 습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한 곳만 이렇게 습하게 해주셔도요, 애들이 충분히 거기에 들락날락 하면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생각보다 되게 강한 개구리라서 물만 잘 씻어주시면은 죽는 일도 없이 거의 잘 키울 수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동일해요. 이제 여기 있는 그 아프리카 개구리처럼 온도도 25도에서 28도 이내만 맞춰주시면 되고, 또 먹이도 워낙 잘 먹을 뿐더러 얘네들이 약간 자기 동족끼리 좀 알아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먹성이 좋다 보니까 막 다른 뭐 파충류도 먹고 다른 물고기도 먹고 하지만은 자기 동료만큼은 웬만하면 잘 잡아먹는 모습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세 마리씩 키우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색깔도 보면은 이렇게 막 진한 녹색부터 연한 연두색까지 있는데, 약간 좀 이게 무슨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들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 같은데, 뭐 보다 보면 귀여워요. 또 워낙 자세가 공손하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공손한 자세 때문에 인기가 되게 많은 개구리 중 하나예요. 근데 얘네도 역시 저희가 키우는 개구리답게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 괴물 개구리도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먹이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개구리들 먹이를 주실 때는 항상 이런 귀뚜라미 같은 걸 주실 때 핀셋을 날카로운 걸 주시면 안 돼요. 날카로운 걸 주면 애들이 먹다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먹이를 먹을 때는 항상 입 앞에서 흔들어 주시거나 입가에다가 살짝 대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게 처음에 애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입가에다 이렇게 대주면은 좀 이물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입을 벌렸다가 아, 먹이구나 하고 삼키거든요. 이제 팩맨푸드 먹일 때도 이거랑 동일하게 먹이는데 뭐 동물학대라고 하지 마시고 먹이 주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밥 먹자. 약간 입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자극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와, 맛있죠. 와, 보세요. 이 개구리들 하면 혓바닥을 먹이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트리프록은 손으로 받아먹는 개구리예요. 방금 보셨죠? 이 오른손과 왼손을 이용해서 잡아먹잖아요. 그만큼 되게 겸손하고 이제 공손한 개구리라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키우기가 정말 편해요. 얘네들은 또 밥을 워낙 잘 받아먹다 보니까 진짜 막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자랐을 때 약간 역변하는 게 조금 문제긴 해도요. 그래도 뭐 항상 온순하고 키우기 편한 그런 개구리라서 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팩맨 올챙이에요. 한번 올챙이부터 되게 저렴하게 키워서 팩맨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께서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귀여운 팩맨 올챙이도 키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키우는 건 똑같아요. 별거 없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소개를 안 했던 자바 커먼 토드라는 두꺼비인데, 얘네도 사실 되게 이쁜 애들인데 지금 제가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색깔이 잘 안 올라왔는데, 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귀여운 수컷 어디 갔지? 이제 얘가 자바토드라는 두꺼비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 이 두꺼비도 이제 개구리랑 약간 사육은 다르긴 한데요. 얘네들도 키우기 정말 편해요. 오히려 개구리보다 더 키우기 편한 게 두꺼비거든요. 얘네는 피부도 되게 좀 강한 편이어가지고 수질에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야생에서 보면은 막 하수구 똥물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애들이 수질에도 강할 뿐더러 키우기도 편하고요. 또 일단 두꺼비 하면 정말 온순해요. 개구리들에 비해서 두꺼비가 훨씬 덜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이 외국 두꺼비들에 대한 사육이 별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두꺼비 하면은 오히려 좀 막 뭔가 보기 싫고 징그럽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실제로 키워보면은 진짜 그냥 돼지 한 마리 키운다는 느낌으로 다 키우시면은 되게 좀 즐거운 사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약간 두꺼비에 좀 빠져가지고 이제 막 다양한 두꺼비들을 한번 수입을 진행해 보려고. 아씨, 손에 오줌 싼 것 같은데. 아무튼 다양한 두꺼비들을 지금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평소에 한번 다양한 양서류들을 보고 싶으셨던 분들께서는 조만간 저희 매장 오시면 좀 이색적인 다양한 파충류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도 사육은 동일해요. 근데 좀 독특한 거라면 얘네가 은근 일광욕을 좋아하는 두꺼비라서 이렇게 스팟을 해주시면 특히 좋아요. 뭐 안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간에 제가 또 좀 이따가 이제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또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간만에 술 약속인데 제가 술을 되게 못 마시거든요. 거의 한 잔만 마셔도 거의 죽는 사람이긴 한데, 뭐 아무튼 간에 좀 이따 또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귀찮다. 아무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뭐 그 외에 궁금하시거나 영상 찍어줬으면 싶으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다가 이제 김주식 제 이름이에요. 친구 추가해주시면 또 페이스북에서도 다양한 이벤트 할 계획이긴 한데 아직은 안 할 거고요. 아무튼 간에 그럴게요. 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